화석 연료를 통해 인류는 현대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뒤따랐죠. 홍수와 산불,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모든 생물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아낸 것 중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걸까요? 우리 어민들은 이 삶의 터전 환경바다를 송두리째 그냥 내주는 겁니다. 땅을 뺏는다는 것은 부모한테서 자식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위해 등장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곳은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 발전소였는데요. 서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지하에는 LNG 발전소를, 그리고 지상은 이렇게 시민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현재 약 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태양, 바람을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말 좋기만 한 걸까요? 산능선이 끝없이 펼쳐진 경북 영양. 김진원 씨는 요즘 산을 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름답던 백두대간에 질비하게 들어선 풍력 발전기 때문인데요. 이거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게 뭐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있어 보면은 이 막 소리도 심하게 나오고. 변해버린 풍경도 그렇지만 거대한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 나오는 소리 또한 두려울 정도입니다. 오늘서 뭐 이 바람 적게 보이 소리가 영 안 나는 거지요. 이 정도가 많이 안 나는? 안 나는 이 소리 나는 게 아니래. 풍력 발전은 말 그대로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발전기가 현재 설치된 것만 88기. 여기에 추가로 10기가 건설 중이고 또 다른 곳에 17기를 더 세울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네 앞마당에서 난장판을 해놨는데 어떻게 생겼나 좀 봐야 될 거 아니오. 안 됩니다. 안 된다니.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셨고 충분히 저희들도 거기에 반박하는 자료도 냈고 더군다나 거기서 모든 청이 협업을 해서 이 실신가를 냈어요. 저희들은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인허가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저희가 문제가 있었으면 인허가 받은 걸로 해서 정당하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 산양 서식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요. 멀종이 기종 서식지가 발견되거나 그걸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라고 그게 조건부 동의예요. 그 부분을 누가 하게?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최대의 야생동물 서식지입니다. 과연 어떤 동물들이 있는 걸까요? 주민들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건설 예정지를 가봤습니다. 곳곳에서 발견된 산양 배설물. 근데 여기가 저 산양 서식지인데 바로 여기다가 풍력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들이 또 바로 또 여기서 또 딴 데로 또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야들 또 쫓겨 여기까지 왔거든요.
주민들은 그동안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야생동물들을 관찰해왔다는데요. 멧돼지도 사냥한다는 담비, 그리고 삭. 우리나라에 수백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냥까지 발견했습니다. 특히 사냥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녀석인데요. 현재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이곳은 이 녀석들의 최남방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소 건설로 사냥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몇 년 전부터 댕긴 봐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냥은 그럼 언제 보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사냥은 풍력하기 전이지요. 그때까지 있었는데 풍력을 한다고 기계가 댕기고 이러부터는 그때부터는 사라져버렸죠. 결국 주민들에 의해 사냥 서식지임이 확인되자 풍력발전 사업지 한 곳은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고 다른 한 곳은 건설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지금 건설 중이던 풍력발전단지도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외에 또다시 주목한 곳이 바다입니다. 이곳은 육상 풍력발전단지와 달리 장점이 많은데요. 해상 풍력이 육상과의 또 다른 점은 해상은 간섭물들이 없잖아요, 바다 위에. 그래서 일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그대로 맞는다는 거죠. 조기잡이 황금어장이었다는 부안 위도 앞바다. 이곳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로 6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풍력발전기 20기가 세워져 있는데요. 거대한 조형물이다 보니 항공기, 선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적 개입을 매설 지역입니다. 운행 중인 선박은 주의하여 신속히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화상 카메라하고 저는 360도 돌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IR 카메라, 그리고 이제 스피커, 정보방송용 스피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들. 삼면이 바다인 까닭에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잃는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지난 6월 말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어민들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반대 시위. 인허가를 중지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이 삶의 터질 환경바다를 송두리째 그냥 내주는 겁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민들은 바다 없으면은. 환경 영향 평가도 안 하고 협의 없이 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공사를 못 하게끔 처음부터 절대 막을 것입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이 들어서면 조업구역이 줄어들고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어민들의 반대 이유입니다. 충돌 사고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죠. 그러면 새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 해상 풍력을 비롯해 서해안 지역의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규모가 무척 크다는 겁니다. 한 단지도 수십에서 수백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서해안 인천 지역에서부터 아래쪽에 신안, 완도 여수까지 줄려서 계속 들어서게 되면은 마치 해안에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이 문제는 상당히 이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해안은 바람이 많고 수심이 얕아 건설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해안은 갯지렁이와 개 등 각종 저서 생물이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죠. 국제보호종인 알락꼬리 마도요. 이 녀석은 긴 부리로 구멍을 파서 개를 잡아먹습니다. 수많은 새들이 갯벌을 찾는 이유는 먹잇감이 많고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동아시아, 호주 하늘길을 오가는 장거리 여행자들의 중간 기착지로 매우 중요한 서남해 갯벌. 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 칠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15,000여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찾아와 번식하는 이곳. 이곳은 또한 멸종위기종 1급 저새를 비롯하여 노랑부리, 백로 등 다양한 새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5년 전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괭이갈매기들 사이 머리에 까만 벼이 있는 이 녀석들인데요. 전 세계에 100마리밖에 안 되는 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돼 뿔제비 갈매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뿔제비 갈매기의 번식지는 중국, 대만 등 4곳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번식이 확인되면서 학계를 놀라게 했죠. 뿔제비 갈매기는 63년 동안 원래는 멸종이 거의 됐다라고 좀 보고가 됐던 새입니다. 특히나 더 지금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제비갈매기 같은 속에 있는 큰 제비갈매기랑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성격이 포악한 괭이갈매기 집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학적 특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을 가지고 외국 학자들이 관심이 많고 국립생태원에서는 무인 카메라를 설치, 뿔제비 갈매기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뿔제비 갈매기들이 사나운 괭이갈매기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어린 새끼에게 먹이를 줄 틈도 없이 주변 경계를 해야 하는 어미. 놀라운 점은 부모새뿐만 아니라 주변 뿔제비 갈매기들까지 공동 육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화한 지 한 달여의 보살핌 끝에 마침내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칩니다. 내년 봄, 다 성장한 뿔제비 갈매기는 다시 이곳을 찾아오겠죠. 그런데 이 칠산도 주변에도 역시 해상풍력 발전단지들이 건설됐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새들이 그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오랜 진화의 시간 속에서 최적의 어쨌든 이동 경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동 경로에 있는 그 중간 기착지들이 만약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새들이 성공적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큰 위협이 됩니다. 알을 낳고 하는 아주 그 민감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은 빼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삼면에 그 철새 도래지의 주 경로라든가 그다음에 해류의 메인스트림지라든가 혹은 해양 생태계 민감 지역이 어디인지 이게 조사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인식한 환경부가 새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게는 한 20g 정도 되고요. 위치 데이터는 30분에 한 번씩 여기 저장이 되고 통신망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얼마 가는 겁니까? 반영구적인 거예요? 위치 추적기를 괭이갈매기 160마리, 저새 10마리에 부착해서 이들의 이동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연구 대상 중에는 칠산도에서 서식하는 새들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 결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칠산도 영광 앞에 칠산도에 부착한 개체고요. 이동한 걸 보게 되면 이 남쪽으로 주로 많이 퍼지거든요. 칠산도 개체들이.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좀 잘 안 가는 특성을 보여가지고. 칠산도 괭이갈매기는 서남 쪽으로는 수없이 이동하는 데 반해 북쪽으로는 전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칠산도 북쪽 바다. 여기에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단지가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가까운 칠산도. 그래서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시범단지로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다 일로 가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친환군으로 많이 내려가면 똑같은 거리에 있는 곰소만도 가서 먹이를 찾고 찾아야 되는데 왜 여기로 안 가고 있느냐.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과거에도 이랬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20기인가 들어서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새들이 지금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이것만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게 곳곳에 계속 확장되면 애들이 안 가려고 할 거란 얘기죠. 물새 전문가 이기섭 박사는 괭이갈매기의 이동에 해상풍력단지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칠산도에 인접한 전남 영광 두우리 풍력단지. 총 75기의 풍력발전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풍력발전 규모로는 국내 최대입니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풍력발전단지와 새들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바람개비의 날개를 피해 고개하듯 비행을 계속해야만 하는 철새들.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함 씨는 요즘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그가 나고 자란 이곳이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로 순식간에 변했기 때문인데요. 풍력이 들어서기 전에는 철새들이 많이 와가지고 나락도 많이 뜯어먹고 뱁씨를 많이 뜯어먹고 그랬거든요. 이제 풍력이 들어서고 나서는 아예 철새를 보질 못해요, 여기서는. 3분의 1 정도나밖에 안 온다고 생각하면 돼. 옛날에 비해서. 아, 이거 생기고 나서요? 그렇지. 저게 오면은 새들이 아무래도 지장이 많지. 새로서는 저 돌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해마다 이곳을 찾아 철새들의 생태를 관찰해온 조류 전문가 주용기 박사. 그 역시 생태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어새 같은 경우 이제 봄에 올라오잖아요, 번식으로. 그럴 때는 여기 모를 좀 심어놔도 아직은 작을 때 들어와서 물고기나 미꾸라지 먹거든요. 근데 이제 풍력 발전기가 많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모습이 보기 어렵죠. 갯벌은 대륙을 오가는 철새들의 휴식처이자 또 다른 비행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먹이터입니다. 때문에 짧은 시간 많은 먹이를 효과적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마음 바쁜 장거리 여행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곳. 서해를 건너 저어새는 장장 10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 중국 대만까지 이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어새가 10시간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중국 장쑤성의 해안이 갯벌이 아닌 대규모 풍력단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로 저어새를 추적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갯벌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갯벌에 이게 딱 있으니까 여기도 넓은 갯벌이 있음에도 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되돌아가고 마치 갇혀져 있는 것 같이 여기만을 계속 맴돌고 여기 넘어가지 못하고 이동한 시기가 되어도 이동을 제대로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구된 저어새 M03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볼까요? 바람길을 따라 녀석은 그날 밤 중국 장쑤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되돌아옵니다. 그 후 아직까지 월동지인 대만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저어새 M03. 충돌보다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새들이 피해가려고 하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음으로 인해서 장벽처럼 생겨서 이동에 완전한 그냥 혼란을 주어서 그거로 인한 에너지 소비, 이동에 제대로 가지 못해서 죽어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새들이 이거로 인해서 죽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는 거죠. 새들에게 비행은 고단한 여정입니다. 체력을 비축했지만 바람길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바다를 건너는 동안 지친 날개를 잠시 쉴 수도 중간에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생존 비행 끝에 풍력 발전단지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난다면 이 새는 어디서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월동지를 향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앞으로 이곳 역시 안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어새 M03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살펴보니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영광, 야월 풍력 발전단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멀쩡한 갯벌에 진입로를 만들고 거기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어새와 수많은 철새들은 쉼터와 먹이터를 동시에 잃게 되겠죠. 오늘도 전국 곳곳엔 풍력 발전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데 철새의 이동 경로 등 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풍력단지는 바람이 많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바람길을 타고 온 많은 철새들에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산꼭대기에 질비하게 설치된 바람개비들은 사냥 같은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환경보전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갈등, 이것을 녹록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1월 중순 여의도에 전국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염해 농지를 하여 고품질 브랜드쌀을 생산하는 수백만의 간척지에 태양광으로 덮는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왜 멀쩡한 농토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느냐고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게 땅을 뺏는다는 것은 부모한테서 자식을 빼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지에는 태양광이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지라도 들어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20여) 년간 농부로 살아온 박웅 씨. 내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면 일부 농지에 벼농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논이 있다는 전남 영암. 이곳은 1985년 방조제 공사 후 광활한 농경지가 만들어진 우리나라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한창 수확철인 요즘 박웅 씨는 풍작인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 농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인데요. 가로 100m, 세로 150m, 4,500평인데 우리나라의 논 하나 한 필지가 이렇게 구획이 대규모 기계로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진 곳은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곳에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농지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염분이 높은 땅이라면 사정이 다르죠. 그런데 2019년 농지법 개정으로 염해 기준 농도가 낮아지면서 농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논들이 대량으로 생겨났습니다. 염해 농도는 어떻게 측정되는 걸까요? 농지의 10곳을 지정해 30cm에서 60cm 깊이에 있는 토양을 채취, 각각의 염해 농도를 측정하고 평균 농도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토양 염도 측정 의뢰가 들어오면 쉼터에 염도를 산출을 하고 그게 기준 염도 5.5 이상이 나오면 염해 우려 농지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 염도 측정을 신청한 농지의 80%가 염해 농지 판정을 받았고 여의도 면적의 10배 되는 농지가 태양광 설치 목적으로 전용됐습니다. 귀농한 지 8년째 된 이형선 씨는 염해 농도 기준이 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항상 물이 차 있는 논이기 때문에 염분이 올라올 수 없는 데다 측정하는 토양의 깊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해야 10cm? 그런데 이게 염해농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뭘 보고 염해 지역이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논을 빼앗긴 건 농민만이 아닙니다. 나락 수확을 했는데도 이렇게 알곡이 남아있죠. 예. 그러니까 이 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먹거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겨울에 조건을 찾아서 오는 철새들한테는 먹잇감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인간하고 자연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이렇게 노는 인간과 새들을 이어줍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자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기러기 떼가 날아왔습니다. 올 겨울을 나는 데는 걱정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엔 다른 곳을 찾아야겠죠. 새들은 이곳에 또 올 겁니다. 그때 녀석들이 느낄 상실감, 그건 농지를 잃은 농민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간척지 논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연안에 있던 염습지들이나 갯벌들이 소실돼서 없어졌기 때문이고요. 그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는 간척지의 논습지가 이제 다양한 이제 이동성 철새류나 그리고 주변의 이제 습지 생물들에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다른 한쪽의 환경을 파괴한다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철새 몇 마리가 뭐 대수냐며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새들조차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간에게 과연 행복한 환경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찾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태양광 패널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미국 내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인 웨스턴 솔라파크. 발전량은 얼마나 될까요? We have already constructed and almost completed construction on the first 250 megawatts of the project. And we are in the next phase going to be building out 2 projects in total of 400 megawatts. The remaining of the 2.7 gigawatts will be developed, continue to be developed in stages up to 2031. 이곳 발전량은 원전 3개와 버금가는 규모인데요. 이런 거대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엔 국토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벌목한 산에 들어서서 자칫하면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에 산사태가 나서 최근 이어진 폭우로 산사태가 여러 건 발생했는데요. 산지 비탈면을 깎아 만든 태양광 시설 용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림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이라는 거는 수만 년 동안에 비가 와가지고 평형을 잃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된 거거든요. 오랫동안 안정된 산을 자꾸만 건드리니까 평형이 깨지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환경에 이제 산이 이제 자기가 적응하려고 산사태 나는 거거든요. 경상남도에 위치한 합천댐. 최근 눈을 돌린 것이 공유수면입니다.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물 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모듈과 그리고 이제 구조물이 있고요. 구조물 밑에 이제 부력체라고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활용해서 물 위에 띄워서 발전을 하는 수상 태양광입니다. 수상 태양광은 땅에 설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지할 곳이 없다 보니 부력체를 이용해서 태양광 패널을 띄웁니다. 이곳에선 수질과 수 생태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수상 태양광에 쓰인 구조물을 먹는 물 수질 기준보다 10배 강화된 제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 위에 띄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기 마련이죠. 실제로 2년 전 일본 지바현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시설이 태풍에 의해 부서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상 태양광도 취약점이 있다는 얘기겠죠. 전남 고흥의 해창만. 1963년 시작한 간척 사업으로 광대한 갯벌은 농토로 바뀌고 대규모 담수호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곳 해창만에도 95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이곳엔 공유 수면의 20%가 넘는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안 습지인 이곳을 수상 태양광으로 다 덮어도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철새 도래지라는 것. 근데 지금 불과 일주일 전에 설치한 것들인데 지금 쇠똥이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쌓여가지고 겨울철에 철새가 와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서식한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렇듯 철새들의 쉼터를 빼앗으면서까지 꼭 이렇게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밖엔 없는 것일까요? 저런 감척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마치 저게 네바레스카 사막지대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대규모 태양광을 갖다 설치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면 전기가 만들어진 그 부근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실질적으로 없는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분산형으로 가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 1980년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약 40%입니다. 베를린 남서부 지역에 조성 중인 친환경 스마트 도시 유리프 캠퍼스. 예전에 가스 저장 탱크로 이용했던 구조물을 전기와 가스 충전이 가능한 건물로 만들 계획인데요. 이렇듯 건축물이 발전소가 되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Und auch wir haben das Problem, dass wir sehr begrenzte Flächen haben. In Deutschland ist das so, dass es in Wäldern gar nicht erlaubt ist, dass es an Randflächen von Verkehr, also Schienenwege, Autobahnen bis zu 200 Meter rechts und links sind, die können sie landwirtschaftlich nicht nutzen. 독일은 태양광 발전의 70%가 산업용 건물과 일반 가정집 지붕에 설치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후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베르게트 밀러 여사. Es macht total Spaß zu wissen, dass ich meinen eigenen Strom verbrauche. Das heißt, wir versuchen Waschmaschine oder Spülmaschine oder was auch immer tagsüber laufen zu lassen, weil wir wissen, ja, dann kommt es vom eigenen Strom. Here you see. 직접 생산한 전기량과 주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대와 양을 확인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답니다. What did he put on? Okay, this is the washing machine. This is the boiler in the morning when the children have to go to school. So this is the tea in the morning. 충북 진천의 한 물류센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건물이 태양광 발전소가 된 곳이 있습니다. 이 건물 옥상엔 태양광 패널 2,400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1메가와트 규모인 태양광 발전소. 이런 건물 1,000개면 원전 1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1,000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무려 5기가와트, 원전 5개의 용량입니다. 전체 국민의 0.4%에 되지 않다고 그러고 살기 힘들면 도심 곳곳에도 자세히 보면 태양광 발전소를 만날 수 있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건물 외벽 역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이렇게 도시 건물과 시설만으로도 가능한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애써 산이나 바다, 논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도심 내 태양광 발전이 늘릴 것이냐. 그건 아직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제대로 된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도심 내 태양광 설치사 겨우 이제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대체하기 정도. 그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소박한 그런 목표거든요. 원전 하나 정도가 아니고 서울시 정도면 몇 개 정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우리의 그런 의지와 제도 개선만 있다면 건물에 그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이걸 왜 하는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본이 뭔가 하면은
생태계 보전이에요. 산에 가서 풍력 발전 만들고 지금 농촌에 가서 저거 농촌을 없애면서 태양광 깔고 그다음에 어촌에 가서 거기에 연안 서식지에다가 태양 깔고 하는 거는 더 빠른 속도로 생태계를 갖다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재생에너지 하는가에 대한 근본 정신을 망각한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 사업. 새만금 사업의 목적은 대규모 농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의 용도는 계속 바뀌었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3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 태양광 발전 단지가 건설 중인 이곳은 본래 갯벌이었죠. 그 현장을 환경운동가 최병성 씨와 함께 가봤습니다. 간척은 됐지만 아직 갯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좀 비단고등이고요. 소라고등이 거고 이거는 옛날 조개.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보다 더 가치가 높다라는 게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 막아서 이제 지금은 태양광을 하고 있다. 좀 슬픈 이야기죠. 간척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새들 대신 새만금의 터전을 잡은 민물 가마우지. 생태 환경이 변했다는 의미겠죠. 지금 사업자들은 여기는 이미 육지화가 됐다, 갯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 저새, 검은머리 물개새 등의 수많은 새들이 몰려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갯벌로서의 소중한 생명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이곳엔 철새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겨울철 진객 황새, 그리고 저새까지 여전히 수많은 새들에게 이곳은 귀한 공간이죠. 그렇다 보니 시범 운영 중인 수상태양광은 새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녀석들의 배설물로 범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점점 새만금을 찾는 철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마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들어오면 새들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시작한 에너지의 전환.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왜 하려고 했는지를요.